안녕하세요. DTLD 대표 백주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DMC 파크부자의 33평형 아파트입니다. 30평형대 인테리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보셨을 그야말로 전형적인 3베이 구조의 집이에요. 3베이는 익숙한 만큼 장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명확한 평형이에요. 주방이 평수에 비해 좁게 빠지고 안방과 드레스룸 동선이 어딘가 좀 어정쩡하고 거실은 넓은데 막상 가구를 놓으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집들이 많죠. 이번 현장도 처음 받았을 때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족 구성은 부부와 1살 아이 그리고 함께 사는 고양이까지 4가족입니다. 고객님이 가장 원하셨던 건 화려한 디자인보다 주방과 서재를 넓게 쓸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편하게 머무는 따뜻하고 깔끔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은 구조를 다 뜯어 고쳐서 다른 집을 만들기보다 같은 30평형대 3베이 아파트도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기존 현관도 사이즈 자체는 충분한 편이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구조, 그러니까 현관을 들어왔을 때 공간이 펼쳐져서 집 끝까지 보이기보다 한쪽으로 돌아서 공간을 돌아볼 수 있는 구조였죠. 다만 기존 현관은 기역자 형태의 기존 가구가 정리되지 않은 채 들어있었고 전체가 가구로 꽉 차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관장의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이쪽 키 큰 장 중앙에는 작은 홈바 형태를 끼워 넣어서 단순한 수납장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시선이 머무는 포인트가 되도록 했고, 키 큰 장 옆에는 벤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야를 트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벤치를 만들 때도 벤치의 가로 라인이 너무 짧아 보일 수 있어서 신발장을 파고드는 형태로 길이감을 살려줬어요. 입구에는 패브릭 접합 유리를 활용한 여닫이 중문을 시공했습니다. 여닫이 형태의 중문을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1살 아이와 고양이가 같이 사는 집이라 현관으로의 진입을 잡아주는 게 우선이었고, 동시에 시야가 막히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불투명 유리가 아닌 패브릭 접합 유리를 선택했어요. 안정과 채광 그리고 답답하지 않은 첫인상을 같이 잡아줬습니다. 자, 거실로 들어오면 일단 면적은 충분합니다. 기존에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라 폭과 깊이 모두가 여유 있는 거실이었어요. 다만 저희가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복도가 너무 짧았습니다. 현관 중문을 바로 열고 들어오면 화장실 문 하나만 거쳐서 바로 소파의 측면이 노출되는 형태였고, 이 소파 자리에 바로 옆으로 입구방에 문이 있어서 소파가 안락하게 배치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쪽 방의 사용자는 문이 열릴 때마다 TV가 보이고 소파에 앉아있는 가족 구성원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구조니까 추후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기둥과 파티션 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이 복도의 길이감을 확장시켜서 집으로 진입할 때의 경험을 한 단계 길게 만들어주고 거실 공간이 분리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포인트 기둥과 파티션은 집의 보조색인 우드 컬러가 주방 가구에만 쓰이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거실 일부로 배치되게 함으로써 집 전체의 마감재가 공간별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컨셉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다만 보조색이 거실에 너무 많아지면은 전체 공간이 메인 컬러와의 비율감이 깨지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포인트 색상 정도로 사용되게끔 이렇게 간살 무늬에만 적용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로 투명 유리를 시공해서 개방감을 잡았고, 유리 상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명과 맞물려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실과 복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두 공간의 역할이 또렷하게 구분되는 거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 집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 사진을 한번 보시면 평수에 비해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양쪽 벽면이 상하부장과 냉장고장으로 가득 차 있는 구조였고, 거기에 주방이 붙어있던 발코니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뜩이나 작은 주방의 좌우가 더 좁아 보이고 디귿자로만 사용되다 보니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결정한 건 발코니 공간의 철거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현장 은 지역 난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세탁실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한 형태였어요. 보통 3베이 형태의 아파트가 이 주방 발코니 공간이 세탁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요리와 세탁을 동시에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세탁 동선이 주방을 가로질러서 위치하니까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세탁기 위치를 변경하고 이 발코니를 철거해서 주방에서 사용되는 공용 공간으로 변형했습니다.
이쪽 벽면에는 냉장고와 주방 가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키 큰 장을 길게 배치해서 벽 라인을 깔끔하게 정돈했고, 창턱 밑으로는 뒷주방을, 중앙에는 고객님 로망이신 아일랜드를 배치하고 측면으로 식탁을 놓고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아일랜드와 붙여서 구성할 수 있는 식탁을 제작할까도 고민했지만 사용성과 내구성을 볼 때 분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대배정 주방을 왜 안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현장의 주방 좌우폭은 수납장을 모두 철거해도 3.3m 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 동선 공간을 제외하면은 2.5m가 채 안 되는 아일랜드가 시공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의 길이로는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모두 부족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패턴이 아주 화려한 세라믹을 적용했어요. 공용부 전체를 차분한 크림톤으로 정돈했기 때문에 주방에는 시각적인 무게감을 줄 만한 포인트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세라믹이 해주고 있습니다. 키 큰 장 안쪽에는 키 큰 망장 하드웨어를 넣어서 양념과 영양제 같은 것들, 자잘한 살림살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사용 만족도를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도에서 주방이 보이는 면에는 단순히 가구로 막아두지 않고 작은 홈바와 유리 장식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시야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넓어 보이면서도 주방의 포인트가 되는 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천장 중앙에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마그네틱 조명을 적용해서 조도와 동시에 세련된 인상을 같이 잡았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주방이 지금은 이 집에서 가장 시원하게 풀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침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거실 욕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정돈된 욕실이라 봐주시면 좋겠고요. 베이지톤 타일을 적용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로 다시 잡았어요. 욕조와 조적 파티션을 같이 시공해서 욕조가 매립되어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하고, 세면대는 언더 카운터 형태의 하부장을 더해서 시공했는데요. 청소용품 같은 잡다한 살림을 장 안쪽으로 숨길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청소용품들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 내부에 놓으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장 하단을 오픈하고 봉설치를 해서 습기는 아래로 빠지고 위생을 지킬 수 있게 하부장 구성도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욕실이에요. 이렇게 마감 라인이 깔끔하게 정돈된 욕실이 결국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욕실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침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집에서도 안방의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원래 안방이었던 공간은 굉장히 면적이 넓긴 했는데 사실상 침실 기능 외에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기존 안방을 드레스룸과 서재로 구성하고 안방 자리는 조금 더 컴팩트한 방으로 옮겨 잡았습니다. 잠과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한 거예요. 이곳이 원래 서브룸이었는데 안방으로 쓰시게끔 비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안방이었던 공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드레스룸 겸 서재로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키 큰 장을 길게 배치해서 이불과 옷이 한 번에 수납되도록 했고, 코너 부분은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앞쪽으로는 키 큰 장과 일체감을 주는 가구 도어들로 마감을 하고요. 안쪽에는 시스템 행거와 선반을 배치해서 옷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아까 주방에서 없어진 세탁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용 형태가 물론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드레스룸 내부에 세탁기가 위치할 때 편리성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태의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저희가 정말 다양한 제안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공용부와 함께 오픈시키는 시안도 있고, 작은 미디어 공간으로 사용하는 제안도 있었고, 안방 욕실만 외부로 접근하게끔 만들어서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인테리어가 대부분 처음이시거나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좋은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현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30평대 3베이 구조라는 어쩌면 가장 익숙한 평면을 받아서 구조를 다 뜯어고치지 않고 주요 부분만 다시 짠 집이에요. 필요한 곳에는 벽을 세우고, 사용하지 않던 발코니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안방 구간은 가벽이 아니라 가구로 정리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는 결과물도 결국에는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를 정확히 판단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DTLD는 공간을 꾸미기보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과 시간을 떠올리며 설계합니다. 매일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도록 가족의 삶을 닮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DTLD 대표 백주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